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수씨입니다. 오늘은 총 28일차 새로운 편에 들어가요. 보조지표 2 공편. 이렇게 7가지의 보조지표를 배우실 거고요. 첫 단추는 중기지표의 대명사 MACD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MACD 지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MACD를 이용한 매매 시기 포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증시 경우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랍니다. 일일 변동과 단기 파동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시세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눈앞에 시세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전체 주식시장도 같이 보면서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어떨지 항상 고민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증시 격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CD 지표란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보조지표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동평균선 배울 때 이동평균선의 성질이 이렇게 간극이 멀어지면 좁혀지려고 하고 또 좁혀지면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한 지표예요. MACD는 1979년생이에요. 제널드 아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구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MACD선, 그 다음에 시그널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정하실 때는요. 그냥 기본 설정값대로 가시면 돼요. 바꾸실 필요 없고요. 기본 설정값이 단기 12, 장기 26, 시그널 9로 나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구성에서 MACD, 시그널, 오실레이터가 뭘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ACD는요. 요 검정선이에요. 검정선이 MACD 선인데 여기 보시면 단기 지수 이동평균선 빼기예요. 장기 지수 이동평균선. 그래서 12일과 26일로 이 사람이 잡아놨어요. 개발한 사람이. 그래서 빼기니까 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0이 되는 요 시점이 본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12일과 26일이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이 0인 거예요. 왜냐하면 빼기니까. 같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0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상향 돌파하면 우리는 이동평균선 때 골든크로스 좋은 거다. 사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게 밑에 있으니까 장기가 밑에 있으니까 플러스일 테고 빼기니까요. 여기는 단기가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되는 요 과정, 요 선이 플러스 0 위에 있을 때를 상승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0 아래에 있을 때를 하락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몸이 0선을 돌파하고 골든크로스가 본 차트에서 이동평선이 낮다 그러면 이거는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사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MACD선이 0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은 시그널선이에요. 이 녹색선이 시그널선인데 시그널선은 이제 9일로 보통 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N일에 9일에 MACD 지수 이동평균선. 복잡하게 이거를 다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시그널선이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MACD선의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선이에요. 시그널선을 어떻게 보느냐? MACD선이 시그널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이때는 산다. 반대로 여기서 MACD선 검정선이 녹색선을 하향 돌파하면 판다예요. 잘 보시면 요 MACD선이 0선 돌파할 때보다 이렇게 앞쪽에 미리 신호가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파는 신호도 요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MACD의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두 가지 벌써 우리가 배웠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기본 활용법이 사는 시점은 MACD선이 0을 돌파할 때 상승 국면으로 가니
사고, 그리고 MLC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 산다. 반대로 파는 국면은 ML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 팔고, 0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국면으로 가니 판다. 이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벌써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은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 그래프가 막 있어요. 근데 이게 0선을 딱 올라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이걸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 시점에는 MACD선 빼기 시그널선이다 보니까 MAC선이 위에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막대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MAC선이 이걸 하향 돌파할 때는 이렇게 0을 지나 마이너스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실레이터가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막대 길이가 틀려요. 막대 길이가 틀린데 잘 보시면 이게 간극이 이렇게 멀어질 때 막대 그래프가 좀 길어지고, 간극이 이렇게 좁아질 때 막대 그래프가 좁아져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것은 오실레이터의 반전, 요게 반전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활용법 오실레이트 반전을 이용한 거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시기 포착 1. 쫙 보시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0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산다. 0선을 하향 돌파할 때 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추선을 한번 거봤는데 제가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 샀는데 MAC선은 계속 양해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 국면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어라? 추세를 걷더니 여기가 깨질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근데 MACD선도 팔아라! 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신뢰도가 더 높겠죠. 보조지표와 추세선이 같이 파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상승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ACD선은 보시면 추세 분석 선행 후에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MACD는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매매 시기 포착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요. 매매 시기 포착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시그널선, 녹색선을 갖고 와봤어요. 녹색선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MAC선이 상향 돌파할 때 사고, 하향 돌파할 때 판다 그랬어요. 그 시점을 표시해봤어요. 요때 상향 돌파할 때 산다. 요때 하향 돌파할 때 판다. MACD 선보다 매매 신호가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이렇게 약간 분홍색기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파는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MAC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파는 신호가 나왔어요. 추세선을 제가 한번 쫙 가볼게요. 쫙 걷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와요. 여기서 파는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파는 신호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MACD선이 0 위에 있을 때,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시그널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하면 단기 주가 조정으로 봐요. 그럼 여기 두 가지 매매 성향에 따라서 틀리게 매매를 해요. 보시면 여기서 샀어요. 단기적으로 아니다 이 정도 먹고 여기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파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고, 추세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 다시 샀다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팔아버리는 이런 단기적인 투자자 전략이 있고요. 나는 우직하게 이게 깨지지 않나 나 갖고 있을래.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매 안 하고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벌까요? 이렇게 우직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벌까요? 우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오실레이터인데 아까
이렇게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상향 돌파할 때, 하향 돌파할 때 판다. 왜냐하면 요게 영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앞서 배운 요 교차 신호가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유 당연한 거네.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실 거는 요거죠. 오실레이터 반전을 이용한 매매 기법인데 산다 판다라고 나왔는데 요렇게 빠지다가 요 막대 그래프가 어느 선 더 길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반전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요. 요때 사고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요 시점에 파는 투자자가 있어요. 이건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터의 반전, 막대 그래프가 줄어드는 거를 보고 매매에 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걸로만 판단을 못하고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단기 매매에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매 시점 포착하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요. 세 가지 매매 시점 포착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MAC선 영선 돌파. 이거는 속임수는 적은데 후행성, 아까 후행성이 있어요. 속임수는 적지만 좀 느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이런 전략, 약간 후행성을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고 속임수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하향 돌파하는 거는 장점은 빠른 매매 신호인데 거짓 신호가 좀 있어요. 좀 빠르게 나오긴 하지만 거짓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 반전을 이용하는 거는 여긴데 이거 교차 신호보다 더 빨라요. 요 교차보다도 더 빨리 나타나고 요 교차보다도 더 빨리 나타나는데 이것도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만 판단 못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매매하시는데 약간 힘듦이 있어요. 정확한 포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추세적일 때 보조지표가 이렇게 비추세 이도저도 아닐 때는 이건 추세지표다 보니까 매매 신호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하락 추세일 때 이걸 개발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적합하지가 않네요. 하락 추세일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단기 반등으로 MACD 추세 지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CD 지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 요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요 시점을 포착하고 우직하게 갖고 있다가 이게 상승 추세 끝에 파는 시점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병행하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중기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주간 차트, 똑같은 종목인데 주간 차트상 7월 27일 날 교차 사는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일간 차트로 봤더니 8월 1일 날 요 영선을 돌파하는 또 사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가 둘 다 사는 신호가 나올 때 종목을 편입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못 샀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간 차트에서 2월 28일 날 사는 신호가 나왔어요. 사는 신호가 나왔는데 주간 차트를 봤어요. 근데 3월 8일 날 교차 사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건 주간 신호로 보고 또 세밀한 시점 포착은 일간 신호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 신호와 주간 신호와 일치할 때만 채택을 하는 아주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아주 보수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종목을 선정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해서 뭐 2월 28일 날 나오고 3월 8일 날 이때 샀다. 여기 보시면 또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네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샀다. 그리고 이 MACD 지표가 주간 차트상, 일간 차트상 깨지지 않는 같은 매도 신호, 파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우직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찬 종목 하나 딱 잡아서 정말 분석해서 꾸역꾸역 그대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투자자도 있다. 더 장기 투자자는 주간 차트뿐만 아니라 월간 차트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이버전스 분석도 나왔어요. 보조지표 공통점 할 때도 스토캐스틱 할 때도 RSI 할 때도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가의 고점은 높이는데 보조지표 MACD는 고점을 낮춘다. 그러면 아 이거 추세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쭉 하락하는데 저점을 낮추는데 저점을 높인다. 보조지표 MACD가. 그러면 아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드디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호가 나왔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 분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사분이 그 개발자예요. 이분 책에 이런 것도 나와요. 이분이 살 때하고 팔 때를 MACD를 보조지표를 두 개를 넣어요. 기간을 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는 12일, 26일 기본적으로 두는 걸 하나 두고 또 하나는 19일, 39일 이렇게 둬서 살 때, 살 때는 기본적으로 두는 것이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사고 팔 때는 요 다르게 좀 길게 둔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 여기죠. 요때 파는 기법도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명언은요. 복리의 마술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존 보거리 한 말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단기 매매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셔서 중장기로 복리의 마술의 수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9일차 거래량 분석 지표의 대명사 OBV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